네, 안녕하세요. DI 프로의 맥스 원장입니다. 네, 어, 오늘은 그 성공적인 미국 대학 입시, Successful Application Essay, 즉, 그 미국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이제 에세이 작성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원서에서 최종 단계에 갔을 때는 이 아이의 이야기가 어떤지, 그 다음에 에세이를 얼마나 잘 썼는지에 대해서 그 입학이 좌우되는데 오늘부터 해서 이제 앞으로 3주 동안은 그래서 오늘은 그 애플리케이션 에세이 중에서 아카데믹한 부분 즉 어, 전공 관련된 거겠죠. 그 전공 관련된 에세이.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다음 주겠죠. 다음 주에는 이제 커뮤니티 관련된 에세이.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기타 에세이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에세이를 작성함에 있어서 제가 지금까지 작업해 보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은 이런 것 같아요. 저희가 얼리 끝난 다음에 이제 리젝 당한 분들이 많이 오세요, 저희한테. 그- 그리고 그들이 제일 원하는 건 뭐냐면은 이제 에세이에 대한 이제 점검인데, 그리고 저희가 문의 왔을 때도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어떻게 에세이를 잘 쓸 수 있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에세이를 작성함에 있어서 오늘은 어떤 내용을 할 거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아카데믹 에세이 가장 쉬워하는 에세이입니다. 솔직히 그 한국 아이들, 그 동양 아이들이 쓰기에 가장 쉬운 에세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아이들이 실수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좋은 에세이를 왜 못 쓰는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 다음 주, 그 다음 주 이제 3주에 걸쳐 가지고 우리가 이 작업을 진행할 텐데 다른 설명회와 다르게 간담회 비슷하게 진행하고 싶어요. 저는 어떠한 이제 규칙들이나 기준들을 제공하고 그 중간중간에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요 그 대화 챗룸을 통해 가지고 질문을 주시면은 저희가 그때그때 반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봅시다. 그 성공적인 미국 입시 어떻게 하면은 좋은 에세이를 쓸 수 있을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고 오늘은 그 중에서 아카데믹 에세이를 쓰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이 아카데믹 에세이라고 했을 때 머리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단어가 뭔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머리에 지금 오늘은 어떤 내용을 다루겠구나 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공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전공. 지금 3월달, 4월달, 특히 11학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쯤이면은 전공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아카데믹 에세이를 전공 에세이라고 접근하기 때문에 실수하거나 실패하거나 아니면은 좋은 에세이를 못 쓰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 파트에서는 지금 제가 말했던 좀 의아할 수 있겠죠. 아카데믹 에세이? 당연히 전공 에세이 아니야? 그 전공을 고르라고 했고 전공과 우리는 그러면 아이가 케미컬 엔지니어링 골라놓으면 된 거 아니야? 아니면 헬스 사이언스 골라놓으면 된 거 아니야? 폴리티컬 사이언스 골라놓으면 된 거 아니야? 사이콜로지 골라놓으면 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한 접근 방법이 어떻게 보면은 좋은 에세이를 쓰는데 방해가 되고 그리고 그러한 접근 방법이 절대로 좋은 에세이를 쓸 수 없다라는 것을 좀 증명하고 싶습니다. 한번 볼게요.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은 different types of academic essays. 우리가 원서에서 보면은 다양한 유형의 에세이들이 있습니다. 공부와 관련된 에세이가 있고, 공동체와 관련된 에세이가 있고, 다이버시티와 관련된 에세이가 있고, 탤런트와 관련된 에세이가 있고, 기타 등등이 있어요. 여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소화해냅니다. 아, 내가 이 대학교를 진학했을 때는 한 4개 에세이를 써야 되는구나. 아, 내가 스탠프드 지원했을 때는 짧은 에세이 5개, 긴 에세이 3개를 써야 되는구나. 아, 내가 코넬을 지원했을 경우에는 공통 에세이 하나에다가 단가별 에세이 하나 써야 되겠구나. 미시건을 지원했을 경우에는 커뮤니티 에세이 하나와 뭐 500단어짜리 에세이 하나 써야 되겠구나. NYU는 5개 중에서 하나 브릿지와 관련된 에세이 하나 쓰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에세이 숫자를 가지고 에세이 유형을 구분하는 데는 이제 큰 어려움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한 단계를 더 들어가자는 거예요.
이 구분 중에서 오늘 하는 거는 academic essay고 그 academic essay 안에서도 질문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에세이를 하나만 준비해놨다. 그리고 그거를 커피 앤 페이스트 했을 경우에는 특히 이 파트 1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어떠한 문제가 생기는지 발견하게 될 거고 또한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러한 다양한 에세이, 아카데믹 에세이 유형을 알고 있다면은 지금부터 해가지고 아이들이 어떠한 아카데믹 에비던스를 즉 증거를 만들어 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숫자의 기점에서 한번 유형을 나눠볼게요. 우리가 아카데믹 에세이 안에서 숫자와 숫자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단수형, 복수형. 첫 번째는 단수형이에요. 많은 학교들은 what academic area is 라고 해가지고 다양한 지적 영역, 다양한 공부하고자 하는 영역, 아니면 다양한 전공에 대해서 통합해서 쓰라고 돼 있어요. 어떤 학교들은요. 또 어떤 학교들은 보면은 싱귤러로 돼 있어요. What field of study appeals to you? 즉, 어느 전공이 아니면 어떠한 영역이 너한테 관심 있냐, 아니면 너는 어디에 관심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interdisciplinary, 그러니까 통합적인 이 사고방식을 요구하는데 에세이 자체도 어떤 학교는 조금 더 광범위하게 열어가지고 다양한 주제들을 녹여내는 에세이를 읽고 싶고 그 안에서 어떠한 에세이 그게 plural 이제 question이고 어떠한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거 필요 없어요. 그냥 한 가지 영역에 대해서 너의 academic interest를 쓰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볼게요. 우리가 아까 서두에도 말했듯이 우리는 academic essay 하면은 나의 전공이라는 건데 근데 여기서도 보면은 그 전공들이 되겠죠. 플로럴은. 근데 잘 보세요. academic areas 전공이란 말은 없어요. 그냥 지적 호기심이 있는 영역들이에요. 그리고 싱귤러 같은 경우에는 하나고요. 이에 대표적인 사례로는 첫 번째 academic areas 프린스턴, 브라운, 컬럼비아는 그 academic essay 안에서 한 개의 전공에 대해서 쓰라고 돼 있지 않고 다양한 지적 저변에 관련해 가지고 다양한 지적 호기심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쓰기를 바래요. 반면에 MIT, 칼텍, 스탠포드 같은 경우에는 이 많은 영역 중에서 하나를 고르라는 거예요. 한 개. 이 한 개가 뭐냐는 거.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아카데믹 에세이를 봤을 때 우리가 단순히 전공 에세이가 아니라 이와 같이 학교들에 따라 가지고 복수 형태의 지적 호기심들을 요구하는 데가 있고 단수 형태의 한 우물만 파가지고 한 주제를 요구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잘 염두해 두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적이에요. 목적과 관련해가지고 또 질문들이 또 다양하게 존재해요. need based. 뭐냐면은 앞으로 너는 어떻게 어떤 공부를 하고 싶니? 즉, 에세이 안에서 그 학업 계획서와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너는 너가 하고자 싶은 주제들을 아니면 주제를 우리 학교에서 어떠한 절차와 어떠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이루어내겠냐라는 방식 그 형태로서 에세이가 이 학업 계획서 여기서 뭐 학부모님들 중에서 대학원 가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 SOP라고 Statement of Purpose 보면은 나의 학업 계획서를 쓰는 거잖아요. 때로는 미국 대학교에서도 이러한 학업 계획서와 유사한 형태로 글을 쓰라고 돼 있어요. 즉, 나는 뭐뭐에 관심 있고 어떤 주제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다. 그리고 이 주제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떠한 지식이 필요하고 어떠한 경험이 필요하고 어떠한 연구를 해야 되고 어떠한 실무 경험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통합해서 나는 너네 학교에서 공부를 함으로써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고 싶다. 이러한 구조예요. 반면에 이와 다르게 purpose based가 있어요. How do you hope to use your education in the future? 즉,
첫 번째 유형, 타입 2, 목적론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학업 계획서 방식대로 그 구조 자체가 절차적으로 돼 있어요. 이 주제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나는 어떠한 수업을 들어서 어떠한 지식을 갖고 싶다. 그 다음에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연구를 하고 싶다. 그리고 이 연구 결과와 더불어 나는 어떠한 실무 경험을 통해 가지고 무엇을 더 하고 싶다. 이런 계획이라면은 두 번째 유형은 뭐냐면은 전공 에세이라기보다는 너의 앞으로의 꿈이 뭐냐. 그리고 이러한 지식과 실력을 가지고 너는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 나갈 거냐 식으로 공부보다는 대학교 졸업 이후에 너의 모습을 대학 교육에서 얻은 지식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 보세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한번 학교를 봅시다. 학교를 보면은 첫 번째는 이제 유펜, 컬럼비아가 요 방향이고 되게 계획적으로 원해요. 어떤 걸 듣고 싶고 어떻게 공부하고 싶고. 반면에 하버드 같은 경우에는 미래의 너의 future aspiration을 향하여 그리고 그걸 위하여 어떤 교육이 필요하고 그 교육들이 이 미래를 이루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 거냐. 그래서 만약 하버드 에세이를 쓰는데 need base처럼 하버드에서 뭐뭐뭐뭐 공부하겠다 이렇게 썼을 경우에는 동문서답이 되는 거잖아요. 반대로 하버드 에세이를 먼저 썼어요. 근데 유펜에 지원해요. 근데 두 개가 유형이 다르잖아요. 하버드 같은 경우는 미래를 보는 거고 유펜 같은 경우에는 그 대학교 내에서 이 주제를 하기 위해서 너가 배워야 되는 그 실력들이나 지식을 단계별로 계획적으로 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질문을 봤을 때 첫 번째 타입 1에서 단수 복수, 두 번째 목적, 절차, 최종 꿈. 그래서 같은 아카데믹 에세이 아니더라도 안에 있어도 학교들마다 다른 유형의 글을 원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메이저 vs 토픽이에요. 이게 가장 문제가 되는 건데 솔직히 제가 경험상 아이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타입 1이에요. 숫자. 단수, 복수 구분을 못해요. 한 개 쓰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쓰는 애들은 당연히 떨어지겠죠. 또 여러 개 쓰라는데 한 개 쓰는 애들은 당연히 떨어지겠죠. 이와 같이 단수, 복수가 제일 큰 문제로 발생하고 그다음에 이 구조, 이 퍼포스는 그래 구조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갖고 있는 이제 전공에 대한 오해예요. 아까도 제가 제일 시작했을 때 같이 공유했던 내용이 무엇이었죠? 우리는 아카데믹 에세이를 생각하면은 바로 제일 먼저 머리에 나오는 생각이 이거는 전공 에세이구나. 이거는 전공에 대해서 써야 되는 거구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타입 3, Major vs Topic을 보면 알겠지만 많은 경우 그렇지 않아요. 봅시다. 첫 번째. 첫 번째는 그 Major. 물론 몇몇 학교들은 Major와 관련돼서 쓰고 있어요. What attracts you to your preferred area of study? 즉, 너가 공부하고자 하는 전공 혹은 전공들. 여기서 물론 우리가 그 이 부분은 areas는 단수가 어떤 학교들은 단수가 될 수가 있고 어떤 학교들은 복수가 될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좀 주의하시면 되는 건데 일단 preferred areas of study예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전공 얘기가 되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는 이렇게 돼 있어요. Tell us about a topic or idea that excites you. 즉, 여기서는 major라는 단어가 없어요. topic idea예요. 학교들을 한번 봅시다. 여기서는 이제 예일, 스탠포드, 기타 등등이 되겠죠. 한번 보세요. A topic. 우리 아이가 여기 있는 우리 설명회를 듣는 아이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을 한다고 칩시다. 그거는 토픽이 아니잖아요. 그건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그건 전공이에요. 그럼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 안에서 어떤 주제를 공부하고 싶냐는 거죠. 우리 아이는 사이콜로지에 관심이 있다. 오케이, 좋아요. 근데 사이콜로지는 토픽이 아니에요. 아이디어도 아니고. 사이콜로지 안에서 어떠한 주제 혹은 어떠한 문제를 다루고 싶다. 또 많이 하는 거, applied math. applied math도 토픽이나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applied math 안에서 너는 어떤 주제 아니면 어떤 문제를 다루고 싶냐 매우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학교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메이저하고 토픽에 대한 구분은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네 번째는 이제 에세이를 마무리하는 단계에서도 두 가지 유형의 에세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school specific. Why do you want to pursue this major at Cornell? 왜 우리 학교에서, 왜 코넬에서 이 전공을 공부하고 싶니? 끝. 그러면은 코넬 정보가 나와야 되겠죠. 코넬에는 어떤 수업을 제공하고 어떤 게 있고 뭐뭇이 있고 뭐뭇이 있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뭘 배우고 싶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러한 유형, school specific 유형 에세이에 아이들이 실패하는 건 뭐냐면은 학교 정보만 써요. 학교 정보만 써도 되는 건 아닙니다. 이들이 원하는 거는 학교 정보가 아니에요. 내가 했던 경험과 내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공부를 가장 뒷받침 잘해주는 학교 정보예요. 즉, 학교 정보가 나오기 전에 내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실패하는 아이들은 보면은 나는 뭐뭐에 관심 있다. 코넬은 1 뭐가 있고 2 뭐가 있고 3 뭐가 있고 4 뭐가 있고 5 뭐가 있다. 그러므로 나는 코넬이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 이 아이의 이야기가 하나도 없잖아요. 아무리 학교 스페시픽 에세이라고 해도 학교 얘기만 쓰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학교 스페시픽 에세이만 해도 그 학교에서 아무도 언급하지 않을 만한 뭐 역사적인 사건, 사실을 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학교 정보와 나의 경험이 일치해져. 이런 싱크로나이징이 가장 잘 된 글이 좋은 글이 되겠죠. 하지만 또 많은 학교들은 그런 부분이 없어요. Open-ended question. Tell us about a topic or idea that excites you. 그리고 그 끝에 없어요. 뭐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한두 문장을 통해 가지고 그 학교 정보를 쓸 수는 있지만 에세이의 핵심은 학교에 대한 정보보다는 너의 지적 호기심에 대해 더 관심이 많다라는 것을 잊질 않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배운 게 뭘까요? 다시 한번 리캡해 봅시다. 다섯 가지가 있었죠. 기억나시나요? 다섯 가지 주의되는 거. 우리가 아카데믹 에세이 안에서 주의해야 되는 다섯 가지 유형, 네 가지 유형이 있었죠. 뭐였습니까? 한번 기억이 안 나면은 다 같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숫자. 항상 에세이를 봤을 때 단순지, 복순지 주의하시고, 두 번째는 목적. 학업 계획서처럼 대학교 안에서 무엇을 하겠다라는 식의 글을 원하는 게 있고, 어떤 거는 이 부분보다는 앞으로 너가 졸업 후에 하고 싶은 목적에 따라 가지고 대학 교육을 어떻게 이용할 거라고 쓰는 글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공 관련된 게 있고, 전공보다 더 구체적으로 주제 관련된 질문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냐면은 학교에 기초해가지고 왜 우리 학교에 오고 싶냐라는 질문이 있고, 아니면은 오픈 엔디드로 그냥 전공이나 주제에 대해서 글을 쓰는 게 있고, 이와 같이 우리가 다양한 유형의 그 아카데믹 에세이 안에서도 다양한 유형의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뭐 이건 좀 이따 예는 좀 이따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제가 매번 제일 답답한 거는 우리 아이 전공을 정해야 돼요. 우리 아이 전공 정했어요. 우리 아이 전공 에세이 하나 쓰고 돌려막기 할래요.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 기존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은 지금 적어도 요 네 가지 유형에 대해 유형을 봤을 때 과연 전공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글을 돌려막기 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전공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에세이를 준비하거나 혹은 전공만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든 학교를 동일하게 준비하는 것은 매우 큰 위험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미리 저는 질문들을 보기 좋아하는 거는 여러 번 얘기했지만 학교들마다 질문들이 다른 이유는 뭐냐면은 학교들마다 그 내용을 더 보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이 아이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11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원하는 대학교에
어떠한 질문들이 있는지 봐야 돼요. 적어도 아카데믹한 부분에서 우리는 질 수가 없어요. 우리의 가장 큰 장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은 다른 부분은 약하게 나오잖아요, 어차피. 그래서 이 부분은 실패하지 않길 바라고, 여기서 우리가 What did you learn from this 이전에, 어, 질문 하나를 보겠습니다. 이것도 되게 좋은 거. Open-ended essay는 아카데믹이 아니어도 되나요? Topic or idea that excites you. 되게 좋은 질문입니다. 그 topic or idea that excites you 했을 때 이게 되게 좋은 질문이 뭐냐면은 때로는 topic or an idea라는 단어를 많은 학교에서 써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도 전공이 아닌 주제를 가지고 아이가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하신 분에게 아니면 유사한 질문을 갖고 있는 분에게 또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이들의 대부분의 경우 학업적인 부분이 되게 그 이력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해요. 그리고 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포기해도 되는지. 두 번째, 이 topic or an idea라는 거는 단순히 hypothetical topic or an idea가 아닙니다. 전공만큼이나 그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해요. 이력서상. Whether it be course taking, proficiency, examination, reading, competition, research, extracurricular 이런 근거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지금 말씀하신 분처럼 이 topic or an idea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내 전공에 대한 근거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이 아이가 그냥 혼자서 보내는 시간 동안 좋아하는 주제나 이거에 대해서 쓰면 어떤가요? 라고 물어봐요. 근데 잘 봅시다. 이렇게 접근해서는 좀 회피성이잖아요. 전공에 대한 근거가 불충분한 아이들이 이런 방법을 많이 택하는데 그랬을 경우는 안 된다는 거고 두 번째, 순수한 의도로 이 방법을 택하고 싶더라도 이 주제에 대한 근거, 즉 이력서상 사실적 에비던스는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질문은 뭐였냐면은 오픈엔디드 에세이와 관련해서 아까 그랬죠. 우리가 아카데믹이 아니어도 되나요? A topic or an idea that excites you. 됩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들을 주의해 주시고 그래서 다시 일로 돌아봅시다. So what did you learn from all this? 첫 번째, 여러분들 do not copy and paste, okay? Do not copy and paste. 뭐 시간 없다고 해가지고 copy and paste 하지 마세요. 우리도 저랑 하는 아이들도 많이 혼나요 저한테. 그 첫 번째 학교 우리가 지금 뭐 에세이 브레인스토밍 하고 있는데 그냥 그걸 그대로 가져와요. 두 번째 학교에 대해서는. No, do not copy and paste. 이거는 미국 대학교에서도 학교들마다 다 공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it is not about a major. 전공이라고 전공 정했다고 해서 모든 게 되는 게 아니고, 이 전공을 선택했기 때문에 내 에세이가 나온다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everything should be interdisciplinary. 즉, 아까 보면은 우리가 주제든 뭐든 간에 모든 에세이들이 한 개에 머물지 않아요. 한번 봅시다. 대표적인 사례로. 그냥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고등학교 수준에서 좀 어려운 걸로 가볼게요.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 뭐, 뭐, 바이오케미스트리 한다고 칩시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 친구는 뭐, 뉴로디제너레이티브 디지즈나 알츠하이머에 관련돼서 공부를 하고 싶다고 하고 칩시다. 토픽 나왔죠. 그런데 이것도 중요한 토픽이 이렇게 근데 거기서는 topic or an idea니까 근데 ADH, 뭐 Alzheimer's, neurodegenerative disease 이런 것도 토픽은 되지만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토픽이 있잖아요. 이거를 예방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이것을 slow down 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 안에 있는 화학적인 반응을 어떻게 억제하는 건 무엇인지, intervention 프롬은 무엇인지, 수술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들어가면은 이제 한 단계 더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또 그렇게 들어가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intervention protective mechanism, protection mechanism, intervention mechanism을 한다고 칩시다. 그래서 알츠하이머에 관심 있고 이거를 예방하는 것보다는 이
프로세스를 느리는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다고 하면은 당연히 화학이랑 바이올로지에 대해서 많이 하겠죠. 하지만 동시에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엔지니어링 쪽도 많이 하겠죠. 또 동시에 필요한 건 뭐냐면 다양한 데이터 분석을 하겠죠. 데이터 애널리틱스. 그럼 봅시다. 바이오캠, 엔지니어링, 데이터 사이언스. 벌써 네 가지 areas of studies가 나와요. 이 하나로서. 근데 우리는 어떻게 접근하냐면은 그래도 하나 골라야지. 하나만 해야지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오늘 그 봤던 것처럼 everything should be interdisciplinary. 즉 아이들의 호기심의 흐름을 따라가세요. 네 번째, connect study with purpose. 즉 왜 이걸 하는지. 그래서 때로는 시험만 맨날 잘 보는 애들이 있어요. 시험만 맨날 잘 보고 어디 가서 대회 수상하고 오는 애들. 근데 얘네들한테 물어보면은 야, 너 이 시험 결과가 너가 하고 싶은 공부의 진정성과 목적성에 즉 대학교에서 물어보는 왜 이걸 하고 싶냐랑 어떤 관계가 있니? 관계가 없어요. 그냥 proficiency, 얘 과학 조금 잘하는구나만 증명하는 건데 우리 에세이들을 보면은 왜라는 거잖아요. 왜 하고 싶은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또 질문이 있네요. 미국 정권이 바뀐 이후로 환경이나 DEI가 없어졌는데 이런 것들과 융합이 괜찮을까요? 네, 전혀 상관없습니다. 정권이 바뀐다고 해가지고 뭐 환경이나 DEI가 없어지진 않겠, 뭐 없어졌는데 이런 것들을 융합해도 괜찮을까요? 이런 유사한 질문이 많이 옵니다. 그 정권 교체로 인한 입시의 변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정권이 뭐 리버럴 정권이 오면은 어떤 에세이들이 더 좋을 거고 뭐 컨서버티브 정권이 오면은 어떤 에세이가 더 좋을 거고 그다음에 지금 그린 에너지 서스테이너빌리티 이쪽으로 해가지고 그 미국의 입장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럼 이런 주제가 중요하지 않냐라는 건데 근데 잘 보세요. 아까 이거는 두 가지 질문과 조금 관련돼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우리 학교에 왜 오고 싶냐?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대학교가 sustainability와 관련된 펀드를 50% 삭감했어요. 이 정권 들어온 이후로. 그러면 그 학교는 sustainability를 쓰는 건 조금 위험하겠죠. 왜냐면 학교 자체가 거기서 벗어나기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에 대한 되게 좋은 질문인데 학교에 대한 스페시픽 정보가 필요해요. 우리는 단순히 학교에 대해서 알아보면 랭킹이 몇인지, SAT 몇 점인지, GPA 몇 점인지, 내가 75%에 들어가나, 내가 25%에 들어가나, 이런 것만 보고 있는데, 에세이 쓸 때는 그게 irrelevant. 학교 안에 팩트를 알아봐야 됩니다.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학교와 상관없이 미래에, 우리가 하버드 같이, 미래에 뭘 하고 싶고, 지금 뭐가 필요하냐. 그럼 필요성을 강조해야 되잖아요. 정부에서 했던 결정들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건 아니고, 그리고 지원자도 동의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부의 변화에 따라서 내가 변하는 거는 물론 우리가 뭐 파이낸셜 에이드나 뭐 비자 이슈 같은 경우에는 이미그레이션 스테이터스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따라야 되겠죠. 준해야 되겠죠. 법이 바뀌니까. 하지만 아카데믹 프리덤이 존중되고 학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권에 대한 발표를 따라 가지고 이 아이의 정권 그 주제나 아니면 에세이의 색채를 바꿀 필요는 없다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질문은 고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아카데믹 에세이와 관련해가지고, 아카데믹 에세이와 관련해가지고, 이 네 가지 측면에서 봤어요. 이게 다냐고요?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아카데믹 에세이를 아까는 그냥 목적, 구조, 범위, 숫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봤다면 이제 두 번째 넘어갔을 때는 파트 2는 trigger words, trigger word, application essay questions. 또 이 trigger word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즉, 이 에세이를 지배하고 있는 governing word가 뭔지. 예를 들어서 한번 여러분들 이렇게 질문할게요. 그 너가 가장 좋아하는 과일은 뭐냐? 라는 질문을 했을 때 그 trigger word는 뭐예요? what and like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과일은 사과입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은 포도입니다. 청포도. 씨 없는 청포도.
어, 그 다음에 이런 질문 해볼게요. 너는 왜 사과를 가장 좋아하니? 자 봅시다. 첫 번째 질문은 달라요. 근데 이 두 번째 질문에서 나는 사과를 그냥 좋아해요. 아, 아니면은 나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집에서 엄마가 사과를 많이 줘가지고 사과를 좋아해요. 이 답이 좋은 답일까요? 제가 두 번째 예시는 지금 갑자기 생각나서 그런데 이런 애들이 많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 부모님이 의사여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 집에는 책이 많아서,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가 아파서, 뭐 어렸을 때 근데 뭐 우리 할머니가 뭐 해가지고 저도 최근에 그 저도 최근에 그 뭐 저희 부모님의 키모 그 항암 치료를 보면서 그 많은 걸 생각했는데 모르겠어요. 오히려 느는 건 뭐냐면은 신앙심이나 아니면은 생명에 대한 귀중함이지 내가 암에 대한 그 약을 발견하겠다 그런 생각은 한 번도 안 들었거든요. 이와 같이 우리가 트리거 워드로 다시 돌아가자면은 이 에세이를 봤을 때 이 에세이를 가번하는 그리고 이 에세이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길 바라는 그러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 2에서는 이 단어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단어들을 봤을 때 대학교는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일단 우리가 파트로 넘어가기 전에 혹시 질문 있으신 분은 조금 질문을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는 관계로 그러면은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뭐 문제가 주체성이 없네요. 네, 그건 뭔지 모르겠지만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trigger words. 이게 하나 있네요. 아이가 에세이를 본인의 장애와 지금의 리서치를, 이거는 제가 했던 예시랑 다르죠. 본인의 이야기니까. 이런 에세이 좋습니다. 이 에세이는 무조건 연결하라 그러세요. 타인을 말하는 겁니다, 저는. 본인이 아니라. 그래서, common mistake. 한번 봅시다. 이제 trigger words 했을 때. 우리가 항상 보는 거는, 이 질문 선저예요. What do you want to study in college? What major do you want to study? 우리는 이렇게 generic하게 너는 대학교에서 어떤 공부를 하고 싶니? 너는 너는 어떤 전공을 공부하고 싶니? 이러한 우리는 두리뭉실한 질문을 가지고 전공 에세이를 접근하는데 장담할 건데 뭐 장담하면 안 되죠. 거의 대부분의 학교들은 No school will ask this question. 이 문자 그대로 물어보는 학교는 없어요. 아니면 이런 유형의 질문을 하는 학교도 없습니다. 학교들은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전반적인 구조를 봅시다. 원서에 보면은 미리 아이들은 내가 관심 있는 전공 세 개를 명시해 놨어요, 벌써. 원서에 나는 전공 A, B, C에 관심 있다고 틱틱틱 해놨어요. 그 다음에 에세이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What do you want to study in college? 이건 벌써 답이 된 질문이에요. 아니면은 What major do you want to study도 벌써 답이 된 질문이에요. 원서상에서는. 우리가 원서의 전반적인 걸 보면은 행정적으로 여러분들은 벌써 표기해 놨거든요, 그거를. 그 다음에 에세이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질문을 이런 지네릭하게 나오는 질문은 없습니다. Common mistake 2. 우리는 보세요. 트리거 워드 가기 전에 조금 mistake를 보는 건데 우리는 항상 competition, good grade, exam scores 즉 대회 성적, 시험 성적, 뭐 대회 성적 막 이런 거에 뭐 거의 집착 수준에 가 있어요. 하지만 물론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우리가 앞으로 볼 에세이의 트리거 워드를 답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결국 내가 시험을 잘 봤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그냥 나 어느 정도 하구나. Good grades. 나 공부 어느 정도 하는구나. 시험 정도. 나 공부 어느 정도 하는구나. 즉, 나는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를 공부하고 싶습니다. 왜? 나 공부 어느 정도 하니까. 근거 들어볼래? 나 대회 나가서 뭐뭐 수상했어. 나 올 A 받았어. 그 다음에 시험도 잘 봐.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 공부할래. 나 뽑아줘. 그러면 대학교에서 뭐라 그러겠어요? 야, 지원하는 애들 100%가 너 정도 성적은 갖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원해.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러한 수치적인 거 근거도 중요하지만 이야기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야기라는 건 뭐냐면은 대학교에서 물어보는 질문들에 대응하는 답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듣는 이제 9학년, 10학년, 11학년 이제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겁니다. 상위 대학교를 가려면은 여기 나와 있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세 가지 가지고는 여러분들의 아카데믹 이야기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제가 뭘 말하는지 봅시다. 첫 번째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거는 많이 나오는 단어들. 최근 들어가지고 많은 대학교들이 쓰는 거. Pique curiosity, 그 다음에 excite you. 이런 트리거 워드가 나와요. 그럼 여기 어차피 제 설명회를 듣는 대부분의 시청자분들이 그 유튜브에 보면 통계가 나오더라고요. 40대 중후반부터 60대 초반까지의 여성 학부모님들이 그 이 유튜브 시청자들의 한 90%를 차지합니다. 그러면은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뭐 그분들이 보고 아이들한테 뭐 전해주는지 모르겠지만 뭐 한 10%는 남자고 그러면은 한번 영어로 돼 있지만 우리가 국어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들한테 1분 드리겠습니다. 호기심이라는 단어를 국어 사전에서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호기심. 왜냐면 pique curiosity, 호기심을 자극하는 거잖아요. 질문 자체가 호기심이 트리거 워드잖아요. 호기심. 호기심은 국어 단어로 새롭고 신기한 것을 좋아하거나 모르는 것을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이래요. 호기심. 여기 근거들이 다 있잖아요. 우리 에세이에 나와야 되는 거. 새롭고 신기한 것을 찾아야 돼요. 즉, 과거에 했던 것들에서 새롭고 신기한 것을 찾아요. 그게 주제가 되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은 모르는 것을 새롭고 신기한 거니까 당연히 모르겠죠. 알고 싶어 한다. 즉, 알고 싶어 한다라는 건 뭐예요? 배움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결국 질문 자체가 curiosity로 나왔을 경우에는 논문 하나로는 안 돼요. 왜냐면 이거 자체가 새롭고 신기한 것을 알려면 기존 거와 달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존 경험, 새 경험. 기본적으로 이제 이력서에 나와야 되는 거. 기존 경험, 새 경험. 그리고 새 경험이 신기하다. 왜? 더 알고 싶다. 배움에 대한 흔적. 배움으로써 2차 호기심. 결과물. 적어도 경험 1, 경험 2, 경험 3이 나와야 되고 그거를 연결해 주는 거는 교육의 기회와 활동이 나와야 되겠죠. 간단한 공식이에요. 근데 우리는 논문 하나 뺑 쓰고 그러므로 나는 여기에 온맘 다해 나는 이걸로 공부하겠다? Go away. 거짓말이잖아요. 그 논문 누가 써주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 다음에 또 excite you, 흥분시키다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뭘까요? 어떤 자극을 받아 나타나는 변화. 즉, academically 흥분되다. 공부를 꾸준히 하고 있어요. 공부를 안 하는 한테는 모든 자극이 부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에요. 첫 번째로 뭔가 하고 있어요. 근데 트리거, 그 이벤트가 하나 나타나요. 자극을 일으켜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변화라니까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유형의 활동들과 주제들에 대해서 공부라든지 연구라든지 활동을 하든지 뭔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결국 이거는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호기심, 흥분이라는 단어는 초등학생들도 알고 있는 단어라고 하더라고요. 질문에서 호기심하고 흥분이라는 트리거 워드가 있어요.
즉, 사전적 의미로 봤을 때 이 다른 조건이 없거나 다른 제한이 없을 때는 적어도 요 단어만으로도 우리는 이러한 내용의 글이 나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아이들한테 공부시킬 때 논문 하나 쓰면 끝내려 그래요? 왜 시험만 공부시켜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우리 아이는 이래요. 그 맨 처음에 그 대회 나가서 입상을 못했는데 두 번째 나가서 금상을 탔어요. 애가 긍정적인 자극을 받아서 흥분했습니다. 이걸로 되지 않나요? 뭐 좋아요. 노란색 자극을 받았네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변화는 어디 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트리거 워드를 봤을 때 에세이가 어떤 식으로 구성된다는 거는 여러분들 잘 보세요. 대학교라는 곳은 그리고 admission 에세이 질문들을 선택하고 그 단어를 선택함에 있어서 대학교들은 많은 돈을 투자합니다. 왜 투자할까요? 자기네 학교에서 원하는 그 아이를 찾기 위해서. 그러면은 이러한 단어를 썼던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단어 뒤에 수반되는 이런 과정들을 보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첫 번째 우리가 트리거 워드 봤을 때 pique, curiosity, excite you 했을 때 호기심과 흥분이라는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주의해서 접근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이 되겠죠. So, 적어도 우리는 자극이 있어야 돼요. experience. 그래서 이력서에 적어도 요 세 가지 층이 우리가 나와 있어야 돼요. 전공 에세이를 했을 때 우리는 하나가 아니라 세 가지 근거들이 기본적으로 나와야 돼요. 첫 번째는 자극이 되겠죠. 기존 활동들과 다른 경험이 오겠죠. 그 다음에는 또 이런 자극에 대해서 받아들인다면은 learning, 제가 강조하는 거 learning. 아까 한번 단어 사전적 의미로 다시 한번 가봅시다. 뭐라고 돼 있어요? 모르는 것을 알고 싶어 함. 나타나는 변화. 이 정의 뒤에는 배움이라는, 즉 내가 기존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거, 모르는 거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새로운 것, 이거에 대한 배움의 근거 없이 아이가 논문을 썼다. 그래서 어떤 아이가 그 고등학교 때 AP 바이올로지 하나 듣고 논문으로서 그 알츠하이머에 대한 연구를 썼어요. 100% 누가 도와준 거죠? 아닌가요? 왜냐면 AP 바이올로지 수업 하나 듣고 알츠하이머에 대한 논문 쓸 수 없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자극을 받으면은 대학교에서는 너가 어떤 교육 과정을 이수했는지 이와 관련해서 그리고 어떠한 경험들을 했는지 그리고 이의 결과물로서 논문을 썼는지 인턴을 했는지 그리고 이러한 결과물로서 너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원하는 거고 특히 이 러닝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원서를 보면 알겠지만 커먼 앱에서도 일반적인 학교 수업 외에 그 페이지에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학교 밖에서 들었던 뭐 college level 4 credit, non credit 수업 아니면 summer school program 다 쓰라고 돼 있어요. 왜냐면은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pique curiosity and excite you.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그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트리거 워드는 좀 많이 나오는 거. 지금 많이 나오는 거 두 개를 할 거예요, 오늘. 다는 하기에는 좀 시간이 부족하고. 두 번째로 또 많이 나오는 거는 developed over time이에요. 한번 봅시다. 이거는 중학교 1학년 수준의 영어니까 다들 이해하시겠죠? 뭐예요? developed over time. 뭐가 중요한 거예요? 시간이죠. 시간. 시간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시간에 따라서 진화하는 거겠죠?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천하는 내용이 필요하겠죠. 지속성.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속성. 지속성 좋죠. 지속성. 그래서 시험 문제에 develop over time이라는 문구가 들어있는데 여러분은 하나의 경험을 가지고 썼어요. 물론 어떤 MIT 같은 경우는 한 경험만 쓰라고 돼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학교 develop over time이라고 돼 있을 경우는 한 경험을 쓰면은 또 이런 논리를 할 수 있겠죠. 이 아이가 이 논문 쓰는데 한 6개월이 걸렸다. 그렇게 합리화시키지 맙시다. develop over time은 뭐냐면은 꾸준히 이 주제를 알기 위해서
결과를 내기가 위해서가 아니에요. 알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냐. 그 다음에 이 배움의 흔적을 통해서 너의 생각은 어떻게 진화했냐. 라는 질문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 develop over time이란 거는 이 무한 반복의 연속이에요. 시작을 어디서 해든지 상관없어요. 아이가 어떤 거를 배워가지고 경험하고 실험하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겼다. 그러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기면 또 배우고 경험하고 실험하고. 근데 또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겼어요. 그럼 제일 먼저 하는 건 배워야 되고 경험하고 실험을 해야 되겠죠. 이러한 사이클이 원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고 그 다음에 원서를 낼 때도 이 사이클 어느 과정 중에 하나 있을 거예요. 나는 배움의 단계에 있거나 경험하는 단계에 있거나 왜냐면은 호기심이라는 거는 지속성이 있는 거잖아요. 계속 이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아까 curiosity, excitement, excited라는 단어 트리거 워드 말고 입시 에세이에서 되게 중요한 단어 트리거 워드는 이 develop over time입니다. develop over time. 그리고 이 순환적인 내용. 그래서 끝에 가면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트리거 워드들은 호기심, 노력, 실험, 그 다음에 이로 인해 가지고 goal, topic 이런 게 계속 섞이면서 여러분들의 goal과 topic이 나오는 거게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봅시다. 이런 호기심과 노력과 실험을 위해서 goal과 topic이 나오는데 제가 여기서 goal과 topic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어떤 분이 그래서 우리가 또 많이 제가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러면은 undecided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 undecided. 그래서 undecided 관해서 제가 두 가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undecided를 했다고 해가지고 경쟁에 있어서 불리한 부분은 없습니다. fact number one. 경쟁에서 불리한 부분은 없다고 해도 돼요. 대부분의 경우, 특히 이제 UC 같은 경우에는 undecided 결과가 나올 경우도 많이 있고. 두 번째, 되게 중요한 건데, undecided라고 해서 모든 단과 대학에 대한 undecided는 아닙니다. 단과 대학교까지는 골라줘야 돼요. 그래서 나는 코넬에 지원하겠다. 그래서 코넬 전체에 대한 undecided는 이런 건 없어요. 나는 코넬을 지원하는데 그 안에서 College of Art and Science를 지원하지만 그 안에서 나는 undecided 하겠다.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세 가지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 undecided 한다고 불리한 건 없습니다. 두 번째, undecided 한다고 내가 대학교 전체를 undecided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단과대학교 안에서 undecided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호기심과 노력과 실험과 호기심과 노력과 실험과 반복하다 보면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관심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공으로 접근하는 것보다 주제로 접근하는 게 좋은데 어떤 주제에 대해서 관심이 생길 수가 있어요. 한번 실제 예로 한번 해봅시다. 그냥 예시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또 아까는 제가 뉴로사이언스 예를 했으니까 또 애들이 요새 많이 뭐 하는 게 있냐? 뭐 심리학 합시다. mental health. 요새 또 이게 많이 하는 것 같은데 mental wellness. 청소년 아이들의 그 심리. 그 다음에 mental well-being. 그래서 호기심이 생긴 건 뭐냐면은 주변에 보니까 내 친구들이나 아니면 청소년들이 정신적으로 되게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되게 unstable해요. 그러면은 이게 왜 그렇지? 그래서 심리학적으로 한번 심리학 수업도 듣고 뭐 하다 보니까 teenage psychology, instability, 그다음에 mental health, mental intervention, health intervention 뭐 이런 거 뭐 여러 가지 배우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런 게 있구나. 그러면은 내가 미술로도 한번 실험해보고 음악으로도 실험을 해보고 아니면은 운동으로도 실험을 해보고 아니면 다양한 음식으로도 실험을 해보고 그다음에 뭐 제도적인 면도 고찰해보고 그다음에 학교에다가 이런 멘tal 웰너스 프로그램을 도입시키고 막 해요. 그래가지고 이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여러분은 나는 사이콜로지를 전공해가지고 이 청소년들의 멘tal 헬스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사이콜로지로 가는 아이도 있겠죠. 하지만 한번 봅시다. 하지만 teenage mental health plus intervention plus policy plus 뭐 기타 등등 하려면은
물론 티네이지 사이콜로지도 중요하지만 social welfare, social studies, 그 다음에 policy studies, 뭐 기타 등등 공부도 필요해요. 왜냐면은 이게 다 종합적으로 알아야지만 내가 하고자 하는 고등학교 내에서의 청소년 정신건강의 건강을 촉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은 나는 설립하고 싶다는 게 목표라면은 그렇다면은 undecided 이 예시랄 거 뭐냐면 undecided 같은 경우는 나는 무엇을 할지 모르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여기에요.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지는 확실해요. 이 아이처럼 고등학교 내에서 teenage mental psychology, mental health에 대해서 공부 그 자기는 하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은 어떤 전공으로 해야 될지 아직 모르겠어요. 왜냐면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맥락에서 터픽적으로 가는 게 중요하고 그러한 맥락에서 이제 undecided의 세 번째 그 제가 말씀드린 거 undecided라고 해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모르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확실해요. 하지만 이렇게 확실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방면에서 접근하고 싶고 다방면에서 접근한 다음에 대학교 가서 전공을 정하겠다라는 게 undecided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질문하신 분 답변 되셨습니까? 아까 누가 질문했지? 누가 질문한 것 같은데? 어, 네.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에세이를 연구하면서 전문적인 용어들을 배우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단어를 넣어도 될까요? 아니면은 하이스쿨 수준 안에서 써야 할까요? 에세이를 쓸 때 그 전문적인 용어를 써야죠. 근데는 너무나 그 논문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할 경우 주제와 관련된 단어는 써야 되지만 그 이야기를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가 논문을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적인 용어는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두 가지 영역에서 한번 봤어요. 아카데믹 우리가 아카데믹 에세이라는 게 첫 번째는 그 네 가지 그 예시를 통해 가지고 아카데믹 에세이 안에 어떤 요건들이 있는지 파트 2에서는 이 트리거 워드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에세이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그러면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첫째 학교들을 선택함에 있어서 뭐 점수도 중요하지만 이 학교들의 아카데믹 에세이가 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브라운을 가고 싶다. 이거는 width죠. 다양한. 그 다음에 프린스턴 같은 경우는 depth예요. 깊이.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 학교를 가고 싶다면은 내 아카데믹 레즈메는 이런 식으로 준비해야 되겠구나 하는 이 작업을 하길 바라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됐다 그러면은 이제 내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월별로 분기별로 어떠한 요건들을 충족해 가지고 이러한 그 질문을 대답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떠한 공식은 있지는 않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어떤 활동을 해야 되지는 아까 예시들은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아이들이 지금 2월 달과 3월 달과 아니면 3월 달과 4월 달에 우리가 마무리해 가지고 아이들의 아카데믹 에세이를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대해서 잠깐 화면으로 간단히 보여준 건데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아카데믹 에세이가 쉽지만 많은 사람들이 왜 실패하는 데는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설명을 통해서 알길 바랍니다. 또한 이 설명회를 많은 학부모뿐만이 아니라 같은 동업계에 있는 전문가들도 또 보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제 이 내용들을 보면은 전공 에세이를 작성함에 있어서도 많은 고려가 필요하고 그 부분을 충족하기 위해서 extracurricular activity가 언제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서 이야기가 바뀌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길 바라고 만약 저희 학원 쪽에서 상담을 받고 싶다면은 저 아니면은 저희 학원에 있는 다양한 전문가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조금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카데믹 에세이 내러티브를 설정하고 그에 맞는 이력사항을 관리하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많은 선배들이 실패했던 실패를 안 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는 이제 커뮤니티 에세이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